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대북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론이 민주당 내에서까지도 터져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인내하겠다면서 김현철 한 사람을 경질하는 선에서 이 상황을 봉합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 안보라인의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한 사람으로 모든 문제를 마무리하면서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을 바꾸지 못하는 그 속사정이 어디에 있는지 배종찬 인사이트 K 대표님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 대표님.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에 김여정의 그 들을 수 없는 모욕. 네. 이런 걸 당했어요. 청와대가 마지못해서 뭐 대북 강경 비난 성명이랄까, 네. 뭐 대응 성명을 냈습니다만 자구면하지 않고 도발 시에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 그러나 그것은 대국민용인 것 같아요. 우리 국민용이고 우리도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못하느냐, 왜 찍소리도 못하느냐고 하니까 한 것 같고 대통령은 계속 인내하겠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렇게 해도 나 참겠다. 네. 그게 옳은 방향입니까? 그러니까 옳고 옳지 않느냐를 떠나서 대통령은 그만큼 이제는 방안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북한과의 관계였고 여기서 대통령이 강경하게 대응하면 관계는 이제 영영 굿바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김여정 부부장의 이런 총공세가 저는 세 가지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하나는 대통령 국정수행이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 대통령이 고공행진을 할 때 2018년에 지방선거 또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됐던 것이 북한과의 관계였지 않습니까? 백두산까지 올라가서 아리랑 노래였던가요? 그런 노래를 같이 부르니까 김정은 위원장하고 우리 국민들도 그냥 홀딱 반하는 겁니다. 5일 경기장에서 15만 명을 모아놓고 연설했지 않습니까? 이제 평화가 왔구나. 그런데 참 특이한 건 통일이라는 단어는 안 써요. 그런데 통일부는 있고 통일부 장관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통일부 장관이 무슨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김현철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국민들도 통일부의 기능이 북한과의 관계가 좋으면 통일부가 할 일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렇겠죠. 북한과의 관계가 나빠졌을 때 통일부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갈아치운다고 해서, 그리고 좀 거론되는 인물은 이인영, 우상호, 임종석 좋습니다. 그럼 오면 해결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 건지, 정말 아니 남북 문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 무슨 책임을 져야 되죠? 통일부 장관이 뭘 할 수가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만약에 대통령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청와대가 강경한 발언을 안 했더라면 우리 국민들이 더 쪼개졌을 거예요. 더 쪼개졌을 겁니다. 지지율은 더 빠졌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지지층들은 뭉칩니다. 대통령이 힘들더라도 지지층은 결집을 하죠. 그런데 그동안 지금 코로나19의 대응과는 전혀 다른 평가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중도층도 그렇고. 그러면 완전히 남남 갈등입니다. 또 하나, 지금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비건을 만난다고 그래요. 만났죠. 만난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럼 해결됩니까? 그럼 이거는 뭐냐? 지금 심지어는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은 미국 탓이라고 그랬어요. 방송에 나와서. 아니 근데 미국 탓이라고 칩시다. 그럼 미국이 마음 바뀝니까? 그러면 계속 미국이 안 바뀐다, 미국이 제재 완화해야 된다는 것이 북한이 우리를 때리는 이유고 대통령을 조롱하는 이유라면, 아니 우리가 바꿀 수만 있다면 바꿨겠죠. 왜 안 바꿨겠습니까? 근데 미국은 절대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하면, 그러니까 우리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진 걸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지금까지 뭐 한 거죠? 그러니까
비핵화를 완전한 비핵화를 하면은 북한 제재를 완화해 주겠다는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했어야 될 일은 어떻게든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을 해서든 북한이 우리를 대하듯이 엄포를 놓아서든 비핵화를 하게끔 만들었어야 되죠. 그게 목표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책적 실패가 이번에 상징적으로 드러난 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입니다. 그렇죠. 그건 판문점 선언을 휴지 조각 만든 거고 또 지금 전방부대 GP라든가 여기에 군을 다시 투입하고 있어요. 전진 배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9.19 군사합의. 아니, 이것도 무력화시키는 휴지 조각으로 거죠. 만든 거예요. 휴지 조각으로 만든 근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평화 프로세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이름으로 추진해왔던 두 개의 상징적인 그런 합의가 완전히 지금 파산이 된 거예요. 파탄이 난 건데 이미 날라가 그 버린 거죠. 파탄의 책임을 물어서 지금 경질을 한 거 아닙니까? 사실상 김현철 통일부 장관. 근데 통일부 장관이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대북 정책의 무슨 핵심적인 어떤 정책 위반을 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청와대에서 다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안보실에서. 정보라는 것도 국정원이 주재하면 통일부가 자기 자체적으로 북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없죠. 휴민트든 무슨 어떤 기술적인 문제든 국방부라든가 국정원이 있죠. 국정원에서 주재하면 아무런 정보가 없는데 그 이름만 통일부라 해서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서 퉁치고 넘어가자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이제 지금 상황을 어떻게든 유지하겠다. 그게 이제 현 정부의 입장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후임자로 거르는 사람들도 그 세 사람, 뭐 이인영, 우상호, 임종석 이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NL 민족해방계열의 주사파 네. 전대협 의장 출신 내지는 최고 간부를 지낸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온다고 대북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 현재의 그런 정책, 지금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계속해 나가는 길 외에 다른 방법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더 유화적으로 가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미국과 싸움하는 것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미 관계가 상당히 지금 골치 아프게 생겼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정부의 자문을 하고 있는 전문가 그룹에서도 좀 정부 친화적인 인사들이겠죠. 하는 이야기가 미국 탓이다. 아니 그러면 미국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미국이 근데 바뀝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했지 않습니까? 연장했죠. 브룩스 전 주한 미군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전략 자산이 동원돼야 된다. 폭격기도 갖다 놓고 레이더도 갖다 놓고 심지어는 항공모함이 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돌아서느냐? 그럼 우리 국민들도 계속 하는 이야기는 국민 여론도 그렇습니다. 아니 북한이 제재 완화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제재 완화되면 지금 워낙 어렵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국민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비핵화 하라는 겁니다. 예. 비핵화를 해서 비핵화를 해서 평화적인 한반도를 만들어 놓고 제재 완화되면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걸 안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나오는 이야기가 뭐 동해안에서 SLBM 실험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텐데. 그래서 저는 김여정 부부장도 지금 얼굴이 나오고 김여정 부부장이 지금 발언을 하는 것이 영상으로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건 철저하게 북한의 군부가 다 써주고 만들어주고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골치 아픈 거예요. 왜? 수십 시간을 달려서 하노이까지 갔는데 아니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가 안 되면 열어줄 마음이 없는 것이거든요. 존 볼턴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국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뭐 연예인이니까 나 앞에서 그냥 설레발을 치고 이러니까 자기들 미치겠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폼페이오가 쪽지를 준 게 거짓말쟁이다. 트럼프가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비핵화가 없는데 파격적으로 북한의 제재 완화의 문을 안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진정성이 있을 것을 판단할 때 그때 말하자면 행동 대 행동으로 서로 뭔가 이쪽이 또 보상의 그렇죠. 조치가 있는 것이지 저쪽은 가만히 보니까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없는 거죠. 없는 건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중국이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안보실장하고는 뭐 한 겁니까 도대체? 아니 그래서 지금 가장 핵심은 그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기획했던 사람들이 그걸 또 추진해온 사람들이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아니겠습니까? 그 라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교체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외교안보 라인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강경화라든가 일 별로 하는 일 없는 무슨 정경도도 바꿔야 하지만 지금 핵심은 국민들이나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두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 한 대북 정책의 골간 어떤 뼈대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당하고도 인내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못 바꾸냐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 평가할 때 가장 점수를 나쁘게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인사정책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넓은 풀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최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발탁하면 됩니다. 정파를 떠나서 과연 지금 북한에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비핵화를 강조하고 비핵화의 단계라도 이야기하자. 적어도 미국은 전면 비핵화를 이야기했지만 적어도 3단계 정도로 나눠서 3단계 단계별로 그 뭐 당근이 있으면 채찍이 있으면 당근이 있듯이 당근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것도 제안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말하자면.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이 지금 대통령은 한 번 뭔가 믿었든 한 번 관련돼서 협의가 됐든 논의를 자주 했든 그 인물들을 그대로 두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바뀔 수가 없는 거 바뀔 아니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 대북 정책의 실패에 가장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인데 그 사람 놔두고 김현철이만 바꾸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의 딜레마는 이겁니다. 이게 뭐 북한 이슈도 지지층들의 대통령 지지층들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정의용과 서훈을 뺀다면 아 그래요? 똘똘 뭉쳐 있었던 지지층인데 Y가 지지 그룹인데 Y가 되죠. 그러면 오히려 지지층들이 나는 대통령의 대북 정책 서훈, 정의용 다 지지해 왔는데 그럼 달라지는 거야. 이제는 강공이야. 이제는 평화가 아니야. 이러면 지지율이 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보십시오. 사실은 지금 와서 노무현 대통령이 높게 평가받는 이유는 어느 순간 노무현 대통령은 좀 정파를 떠나요. 네. 그때 막 연정도 이야기하고요. 한미 그다음에 FTA라든가 한미 FTA. 또 제주 해군기지 또 그러니까요. 저기 어디요 중동의 파병, 파병. 아프가니스탄 파병도 있었죠. 아니 그러다 보니까 노 대통령에 대해서 당대에는 사람들이 별로 인정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대에는 워낙 안 좋았죠. 그 학습 효과가 지금은 절대 정해놓은 우리 그룹의 또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후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양보가 안 돼요, 이건요. 이 사람들을 바꿔버리면은 그러면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기본적인 축인 무너지는 거죠. 그게 무너진다고 보는 그러면 거죠. 지지층들이 달아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른바 586 이 연결되어 있는 지지 핵심 그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금 그걸 걱정하네요. 대통령을 가장 지지하는 건 40대고 화이트 칼라예요. 예. 근데 이들이 볼 때, 그럼 대통령 이제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간다는 거야? 그럼 난 지지 안 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김정은을 믿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북한에서 막 이쪽에 대해서 욕이 되지만 실질적인 대화 통로였던 정의용이라든가 서훈은 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역시 김정은 마음속에는 이 두 사람을 아직도 믿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직접 만나서 얘기도 오래 나눴잖아요. 막다른 골목까지는 안 가는 겁니다. 북한도 그래서 보면은 뭔가 문재인 정부와 그래도 협상의 여지는 남겨두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김여정 부부장과 총참모부 쪽이니까 주로 강성 라인이고 김여정 부부장은 그냥 전면에 형식적으로든 표면적으로든 내세운 것 같아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하고 나중에 정의용 실장이 만나든 또는 국정 서훈 또 국정원의 서훈 원장하고 만나든 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뭔가를 타결했다. 또 비핵화를 좀 더 진전시키기로 했다. 이러면 또 풀리는 거죠. 많이 풀리는 거죠. 근데 이번에 특사 두 사람 보낸다니까. 거절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거절했다고 안 하고 예. 김여정이가 불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여정을 내는. 들고 와라 이거예요. 당신들이 우리가 만족할 만한 걸 들고 오면 만나주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냥 만나는 건 싫은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 두 사람을 못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은 대북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위 운동권 좌파 진보 세력들 이 벽에 탁
덕이랄까 뭐 이런 것에 갇혀 있는 거 아닌가. 문 대통령이 관련된 전문가는 아니죠. 그런데 누구로부터 조언을 듣느냐? 그거는 뭐 내부적으로 정의용 실장이나 또 국정원을 통해서 정보를 얻겠죠, 대통령도. 네. 그런데 우리가 공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가령 정세현 수석 부의장이 미국 탓이다. 그런 발언을 라디오에서 했는데 간담회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네. 아, 그건 아니다. 그 한미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발언은 안 하지 않습니까? 또 문정인 통일 외교 안보 특보로부터도 많은 자문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더 북한과의 관계를 평화적으로 해야 되는데 무게를 두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듣느냐? 이종석? 아니 그러면 아니, 자기 쪽 사람들 모아서 들어. 보수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했던 사람들은 왜 안 부르는 거냐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지지층인 거죠. 아니 그런데 네. 그 청와대를 둘러싸고 있는 그 핵심 참모들도 그런 사람들을 부르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불러야죠. 차단해버리고 그러니까요. 자기들 사람만 앉혀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그 그래서 얘기죠. 나오는 지적이 나쁜 이야기, 반대되는 이야기는 대통령에게 안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아예 부르지를 않아요. 부르질 않죠. 그래서 아니 북한에 대해서는 이제는 완전히 방향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지만 대통령은 북한과의 평화 관계를 강조한다. 그러면 북한에게는 굉장히 또 그거 자체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니 왜 진보 정권의 통일부 장관만 부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MB 정부 때든 박근혜가 됐든 이제는 무조건 하고 그 정부에서 일한 사람이면 다 적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점만 본다면 아니 김현철 장관은 무슨 죄입니까? 전 장관은. 그 사람도 사실은 별 역할이 없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요. 그 통일부 장관 될 때부터 할 수 있는 게 없죠. 자질 문제가 여러 개 논란이 됐죠. 많이 됐어. 청문회 그리고 때부터. 너무 또 진북적이고 자기들 얘기로 뭐 학술적 얘기로 내재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뭐 앞장서던 사람들 아닙니까? 북한 그쪽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뭐 그런 거예요. 역지사지하자. 아니,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안 얘기만 되는 하는 거죠. 사람들 그렇다면 아닙니까? 김현철 전 장관은 북한에서 호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이지 네, 그렇죠. 남북관계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그쪽하고는 대화 한 번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쪽에 무슨 조평통 위원장이든 누구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한 1년 그거 앉아 있다가 나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또 정의용이라든가 서훈한테 집착하는 것은 이 대통령의 개인적인 멘탈도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 미워하면 그걸로 끝. 그 고집이 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를 또 한번 믿어버리면 끝까지 그렇게 믿는. 그러니까 인사라는 거는 대통령의 고집은 알아주잖아요. 그러니까요. 탈원전 거 안 된다. 그러면 갇혀 있는 인사에서 못 벗어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맨날 자기 주변 사람들 뭐 하잖아요. 나하고 얼굴 한 번 본 적 없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탁월하다. 그 사람이 무슨 성향이 보수적이면 어떻습니까? 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데려다가 최고 전문가면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의 라인을 안 바꿀 가능성이 그래서 굉장히 높은 거죠. 왜냐하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인사가 분명히 남북관계에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표면적으로 나온 것은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뭘 할 수가 있습니까? 통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은 지금도 뭐 외교부 장관이나 뭐 국방장관은 자체하고라도 가장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인 청와대 안보실장 또 국정원장 이 후임으로도 나오는 것도 안보실장은 서훈이가 제일 적임자다. 그 다음에 국정원장도 김상근 2차장이 있습니다. 네. 노무현 정부 때도 그 역할을 했고 뭐 DJ 정부 때부터 그리고 보수 정권 때는 좀 뒤로 물러나서 빠져 있다가 네. 다시 3차장, 2차장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대북 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전문가인 것만 틀림없지만 그러니까 뭐 그냥 서훈과 똑같은 사람을 또 앉히는 거예요. 국정원장에. 그러면은 대북 정책에 있어서 변화라든가 우리가 좀 어떤 방향의 전반적인 재설정이라든가 재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는 게 꼭 전문가가 아니라도 우리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은 합리적인 상식으로도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취해왔던 그런 대북 정책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따져보고 이게 옳은 방향인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설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단계에서는. 중요하죠. 그런데 똑같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 또 후임자로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게 인적 쇄신을 한다고 한들 그렇죠.
통일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까? 사람들은 전대협 출신들 아니에요. 통일부 장관이 바뀌어서 또 오는 신임 통일부 장관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게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고 또 북한과 또 우리와의 관계고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뻔히 보이는 건데 여기서 지금 당장 바뀔 그림이 별로 없는데 통일부 장관을 바꾸고 통일부 장관이 누가 온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잠시 겉보기에는 연장될 수가 있을 거예요. 좀 극적인 만남을 해서 그래도 좀 기다려볼 수 있게. 그 정도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겠. 또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지금 또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북한에 대해서 계속 미국은 원비어식에 접근을 하겠다. 예. 오토 원비어식에 접근을 하겠다. 지금 그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북한에 대해서 엄중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고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문제를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좌우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대한민국에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판단을 내려야지. 그런 면에서는 저는 무조건 하고 북한과 대치국면 강공으로 가는 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죠. 마냥 우리가 뒷짐지고 있을 수는 없는 아니, 것이거든요.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그럼요.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요. 평화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 평화를 진정한 평화, 가짜 평화 말고 맞습니다. 하려면은 우리가 지금과 같은 유화 정책만으로는 안 된다는 게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핵심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어떻게 하면은 비핵화, 심지어는 일부에서는 핵 포기라는 이야기까지 해요. 그렇게 좀 진전시킬까? 또 미국은 우리가 그게 중재자였거든요. 미국으로 하여금 적어도 전부 다는 시간이 걸리니까 한 반만 하거나 3분의 2 정도 하더라도 뭔가 좀 제재를 좀 순차적으로 완화가 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선제적으로 대통령에게 그런 국정 철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보좌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냥 뭐 만나기만 하고 아무 한 걸음 내딛는 건 없고 지금 더군다나 존 볼턴의 해고록을 보면은 그 일이 뭐 있었던 방인가요? 뭐 하여튼 그런 책이던데 그 책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생각이 없는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는. 그런데 마치 큰일이 해결된 것처럼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그동안 우리가 2년여 가까이 평화를 확보했다라는 거는 뭐 나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면 항상 정권의 후반기에는 이렇게 북한은 거칠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해서 뭔가를 얻어내고 얻어낼 게 없으면 내부 개속이라도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좋다. 이렇게 되는 거고 북한은 별로 이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우리는 세금이 투입되어 있는 남북연락 사무소도 이렇죠. 그리고 대북 정책도 흔들리고 있죠. 미국과도 좀 교묘하고 이제는 야릇해지는 그런 미묘한 사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짜야지 그냥 만나면 다 해결이 된다. 만나서 해결되면은 계속 만나죠. 어떻게든.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한 3년간 해왔던 일이 물거품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번에 외교안보 그 원로들을 앞에서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참 차별감을 느낀다 하니까 다들 아이고 인내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또 대화 길이 열리죠. 뭐 그렇게 하고 위로 받으려고 그 모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또 해결이 안 되면 다음 정권 넘어갑니다. 다음 대통령도 똑같은 수순일 거예요. 그러면은 또 몇 번 만나고 좀 긴장 관계가 완화됐네. 또 평양으로 오시오. 뭐 원산으로 오시오. 그 흥남으로 오시오. 그러면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딱 한 글자입니다. 핵. 이걸 어떻게 안전하게 조치하느냐. 그리고 지금 뭐 북한하고의 관계 이야기합니다만 통일을 안 할 겁니까? 통일을 안 할 생각.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부처의 명칭은 통일부입니다. 그럼 이 통일 이야기를 못하는 것도 북한 눈치 보기냐. 저는 이제 우리가 뭐 초국적인 초격차를 내는 우리의 국력을 만들어내면 또 방위 능력, 또 4차 산업혁명에 준하는 군사 능력을 갖추면 북한 주민들도 하나가 된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나라의 혜택을 보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탈북민들은 뭡니까? 그럼 탈북단체한테 뭐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북한이 싫어서 온 사람들인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그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좀 더 면밀하게 평가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뭔가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정교한 대북 정책을 이번 기회만큼은 반드시 마련해야 대통령과 관련된 여론도 좋아진다라는 거죠. 옳은 말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외교 안보 라인도 전면적으로 좀 쇄신을 하고 지금까지 취해왔던 대북 정책
그 정책이 실패로 끝났다고 한다면은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하고 또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까지도 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어떤 터닝 포인트랄까요? 그런 걸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